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 없는 꽃에 이름을 붙였을 때 비로소 꽃이 생명을 가지듯 이름 없는 날짜에 명칭이 붙을 때 비로소 그 사건은 생명을 가진다. 그 5.18 사건. 그냥. 예, 5.18 민주화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사태라고. 5.18 민주화 운동. 광주 사태. 5.18 광주 사태. 5.18 광주 사태. 5.18 광주 사태. 5.18 광주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제각기 다르게 부르는 이날. 이날은 1980년 5.18. 계엄사령관은 18일 한시를 기해 포고령 제10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날이 지우지 못한 오욕의 명칭. 현재까지 부정당하고 있는 5.18의 성격. 그러나 광주 민중봉기, 광주항쟁, 광주 민중항쟁, 그리고 마침내 1988년 5.18의 진실을 묻는 청문회가 열린다. 엄청난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마침내 정립된 명칭. 지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명과 함께 광주 민주화 운동 이름을 얻기 위한 40여 년간의 투쟁. 시민들의 그 노력을 따라가 본다. 네, 선생님께 여쭙기는 조심스럽지만 아니요, 괜찮아요. 뭐 편안하게. 어떠셨어요? 당시에 광주에서 복무하고 계셨는데.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군인의 신분으로서 당시에는 민주화니 반란이니 이런 거 구분할 어떤 그런 겨를이 없었죠. 그렇죠. 단지 현장에서는 총소리가 빵빵 들리고 또 나에게 총을 쏘러가면 쏠 수 있을지 또 시민들이 또 어떤 그 날아오는 총알이 없을지 굉장히 두려움과 무서움에 또 공포에 휩싸여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18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태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강주 사태. 그래 이제 군이나 당시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는 광주 사태라는 말을 폭동의 의미로 그렇게 이제 사용했고요. 피해자 입장, 민주 진영 입장에서는 학살 행위에 초점을 맞췄죠. 초창기에는 민주 진영에서도 강주 사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태라는 용어가 5.18을 부정적 이미지로 만드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주 사태 당시 군 복무 중이었는데 군대에서는 광주 사태를 무장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태를 민주화와 결부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용어가 인식을 지배한다고 사실 이 용어가 5.18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신군부에서 사태, 폭동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했어요. 미국도 5.18을 사태, 폭동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이 일어났던 때는 아니라서 광주 시민들이나 민주화 세력들도 광주 사태라고 부르긴 했었어요. 네. 그러면 사태 다음에는 어떤 명칭을 얻게 되었을까요? 민주 진영에서도 강주 사태, 강주 후거, 뭐 강주 항쟁, 민주 항쟁 등등 다양한 용어들이 쓰여지게 됐죠.
네, 선생님들께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5.18의 여러 명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명칭이 있을까요? 민주화 운동과 뭐 광주 항쟁, 뭐 저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러니까 광주 사태는 군부의 관점, 그리고 광주 학살은 유족의 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주화의 관점, 독재자에게서 시민으로 권력을 가져온다는 그런 관점에서의 용어는 광주 항쟁이었어요. 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 같아요. 역사적인 어떤 과정에서는 민중항쟁이라는 이름, 왜냐하면 이 민중항쟁이라는 이름 안에는 이 사건의 주체와 사건의 성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쟁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쟁이라는 말을 쓴 것은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었죠. 정부에서는 민주화운동으로 정립이 나중에 되었고, 그 전에 시민사회나 5.18 단체나 종교단체 등등 민주진영에서 항쟁, 의거 등등 말을 썼던 거예요. 나의 정당성을 표현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실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되면서 노태우 정부에서도 광주 사태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또 광주 항쟁이 일어나기 전에 80년 5월에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5.18이 일어나기 전에 전국 민주화 운동의 연장이고 계승이죠. 광주 사태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반란, 폭동, 또 사태 이런 어떤 인식의 과정이 이제 쭉 가슴에 새겨져 있는 상황이라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명칭이 자리 잡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구나. 그리고 오늘날 민주화가 수많은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엄숙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그때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이제 광주 사태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구나.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우리가 그 처음에 인터뷰하시는 분들을 보셨지만 아직도 대체적으로 좀 나이가 든 기성세대의 가슴에는 사태라는 어떤 그 용어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죠. 실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언론이 5.18을 어떻게 명명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데요. 초반에는 광주 사태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가 점차 비중이 낮은 다른 명칭들이 사용되고 마지막에는 광주 항쟁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광주 사태, 광주 의거, 광주 학살, 광주 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쳐 1980년 5월 18일은 현재 5.18 민주화 운동으로 불린다. 사라진 광주. 도대체 광주라는 지역명은 왜 사라진 것일까? 이게 뭐죠? 광주자가 빠져버렸네. 우리 강원 선생님 이거 광주자 빠진 거 알고 계셨나요? 글쎄요. 저는 잘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네. 광주를 빼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당시 참상 현장을 숨겨서 죄책감을 좀 덜어보려고 한 시도가 아닐까요? 혹시 유족들이나 시민들이 좀 아픔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나라 전체에서 발생했다는 뜻 같거든요. 네. 예를 들면 3.1 운동이나 4.19 혁명은 나라 전체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그렇죠. 이런 확정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닐까요? 5.18이 전국화를 위해서 강주를 빼는 게 좋겠다. 당시 5.18은 강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남이라든가 전북 쪽으로 확산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강주를 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죠. 직접적인 배경은 3당 합당으로 인해서 호남이 고립화된 것과 관련이 있어요. 희주 학생이 맞췄네요. 그러네요. 혹시 천재? 아닙니다. 전액 장학금 또 타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녹화에 참여하고 보니까 그동안 생각 없이 광주 사태라고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 명칭 하나를 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수반됐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명칭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과거사를 되돌아보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는 5.18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가장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바로잡는 과정과 경험 때문에 그 이전의 사건들, 4.19라든지 제주 4.3이라든지 이 사건들도 같이 다시 봐보자라는 일련의 어떤 과거사를 바로잡는 일들이 일어났죠. 5.18 진실규명 작업은 단순히 강주에 대한 진실규명으로 그치지 않고 해방 후 불행한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의 신호탄이 되고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광주 민주화 운동, 강주 민주화 운동의 5.18이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우리 역사 5.18 민주화 운동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3주년을 맞이하여 5.18 민주화 운동 6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광주 사태에서 5.18 민주화 운동까지 현재의 이름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은 40여 년. 그러나 아직도 이름을 얻지 못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다. 역사적 사건의 명칭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인식은 다시 역사적 사건의 명칭에 반영된다. 꽃에 이름을 붙일 때 비로소 꽃이 하나의 몸짓이 되듯이